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도 영끌적 비투족들, 개인 회생, 파산 신청 까다롭게 한답니다. 건수가 너무 많다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인생을 헛살은 거야. 인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꼬라박은 겁니까?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번 돈 관리 잘하고, 자기 능력껏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자기 할 까지 못하고 자기 그릇을 너무 넓게 본 나머지 헛짓거리 하다가 지금 이런 이 지경까지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 개인 회생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이 개인 회생이라는 것이 뭐 빚을 가진 분들한테는 일종의 탈출구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빚을 진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을 뭐 투자를 받았거나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믿고 대출해준 사람한테는 피눈물 쏟게 하는 거죠. 개인 회생을 받으러 온 사람이 많다는 거는 나를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한테 발등을 찍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개인 회생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개인 회생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누구한테 투자를 받았다거나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법원에 가서 저 빚 이만큼 있는데 벌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도저히 못 갚습니다. 판사님께서 제 현실적인 능력치를 좀 반영을 해서 최소한도로만 좀 후려치기 좀 해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 믿고 돈 빌려준 사람은 원금의 반의 반도 못 받죠. 그 파산 신청해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급여수를 맞추게 되면. 물론 그 사람은 살겠죠. 그 개인 회생하신 분은 어떻게 탈출가 되겠지만, 그 사람 믿고 투자하고 돈 빌려준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돈을 투자해줬다거나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치고 그분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분도 뭐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강제로 후려치기 당해가지고 일부만 받는다고 치면, 그것도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개월수 나눠가지고 깨작깨작 받는다고 치면, 난 그것도 썩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보면 좀 그래. 잘못은 저지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정작 누구를 도와준 사람한테는 그냥 먼 사만 바라기 보게 만드는 그런 제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 회생을 받는 분들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 데미지를 준 건 확실하니까요. 아무리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믿고 투자하고 빌려준 사람한테는 용서를 못 받은 거잖아요. 법원한테는 용서를 받았겠지만 정작 나를 믿고 투자해준 채권자들한테는 용서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양심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개인 회생을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솔직히 해주는 사례가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 쉽게 생각하고 빌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좀 대가리 치렀으면 좋겠어요. 남의 돈 우습게 알면 어떻게 되는지. 저런 거 개인 회생 있다고 다 봐주면 정작 도와준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니까. 까다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별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 파산 회생 같은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겁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함부로 뭔가 대출받고 이것저것 벌린 분들 있잖아요. 이참에 뿌리 뽑았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에서. 개인 희생이니 파산이니 이렇게 뭔가 구제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참에 우리가 대한민국 살고 있는 동안요,
우리가 부자처럼 떵떵거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들한테 피해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보게 만들면 안 돼. 내가 영클빛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믿고 빌려주고 투자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해주지 않습니다. 저 영끌족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저기 혼자서 빚을 벌린 게 아니에요.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꿔가지고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난 저걸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빚을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사정을 좀 참작을 해서 거의 나오면 안 됩니다. 거의 나오면 안 돼. 그동안 개인 파산 회생을 우습게 알던 사람들 사례가에 등장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관리비가 엄청 올랐어요. 월급쟁이한테 부담이 오네요.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더불어 모든 관리비 내역들이 올랐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저는 아파트 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남아비 포탄을 가장 세게 받은 데가 뭐 오피스텔도 있겠지만 아파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왜냐면 아파트는 기본적 공간이 더 있잖아요. 다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잠깐 틀었다 끄는 경우는 없고 하루 왼종일 될 거예요. 특히 자녀 키우신 분들은 난방비 뉴클리어를 맞았을 겁니다. 폭탄 정도가 뉴클리어.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애들이 이제免疫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체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난방을 줄기차게 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대로 폭탄이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관리비나 난방비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점점 더. 앞으로 아파트 살아가는 게 뭐 대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 벌이가 안 좋은 분들한테 아파트 사는 게 굉장히 버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파트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혼자 사는 분들한테 아파트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혼자 사는 분들은 아파트 지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정원이나 공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밖에 잘 안 나오잖아. 그리고 뭐 거기 아파트 단지 말고도 주변에 뭐 공원 같은 거 많잖아요. 거기 가도 되고. 사실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이 아파트란 공간이 싱글족들한테 메리트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이 너무 넓기도 하고. 물론 그런 데 살면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1인 가구한테 아파트에 사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1인 가구 혼자서 돈을 벌잖아요. 나 말고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뭔가 지원해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관리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관리비는 난방비나 어떤 그런 전기세도 올라갈 테고. 이게 단순히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한번 폭탄 한번 나올 거예요. 여름에도 에어컨 틀면. 그리고 아파트 신축일수록 이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도 들어가거든요. 이 관리비에. 신축 아파트일수록 그분들이 이제 직원들이 많아요. 관리사무소 일하시는 직원들. 보통 신축 아파트면 그 경비원, 뭐 보안업체 직원도 있고,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 미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에 이제 그 일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인건비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일수록 그런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관리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아파트가 이제 보면 신축 아파트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보면 빈 깡통처럼 보면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가가지고 이제 듬성듬성 돼가지고 약간 보기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잖아요. 인천 같은 데 가보면 다 지어졌는데 사람이 반도 안 차가지고 밤 되면 불 꺼진 집이 더 많아. 밤에 되면 무서워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에 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 일하시는 직원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라는 공간은 정말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돈이 되는 분들한테는. 많이 벌고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 되는 분들한테는 아파트라는 공간이 좋은 것인데, 일반 분들한테는 과연 아파트가 정말 괜찮은 곳일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가도 일반 사람들 아파트를 사는 건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대출 같은 것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금리도 세고. 그리고 이제 혼인율도 감소하고, 가정을 이룬 분도 적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저 인건비, 그리고 어떤 난방비나 가스비, 그리고 전기세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냉난방 그런 거에 대한 이 적자가 심해요.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올린 거 아마 계속 올릴 거예요. 올리다 보면 이제 그게 관리비로 또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영끌족 분들 아파트 그 대출 원금에다가 이자에다가 그리고 폭탄 맞은 관리비까지. 야, 요즘 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단하네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요즘에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대출 안 받은 사람 없을 텐데. 신축 아파트 분들. 와, 신축 아파트는 정말 돈 많이 나가겠다, 이게. 정말 돈 많이 나가겠어요. 신축 아파트 사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영끌족이 많잖아. 그 원금 이자까지 하면 한 350에서 400은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관리비 폭탄까지 맞으면 이거 숨만 쉬어도 뭐 돈이 얼마야 도대체. 400 이상 그냥 나가겠네요. 돈 많이 벌어야겠네. 근데 아파트에 산다고 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수입이 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그 이제 상가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비싸요. 왜냐면 그분들 비싼 이제 상가 분양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만 뽑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축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음식점이나 뭐에 고깃집 가보면 일반 동네보다 더 비싸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비싼 분양금 받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비싼 월세 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뽑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보니까, 특히 수도권 신도시 보니까 상가가 텅텅 비었어요. 무섭더라고. 제 영상을 보니까 그 수도권 같은데 뭐 의왕 그리고 안양 평촌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신도시 같은 데 많이 지어졌잖아요. 아파트 가봤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상가가 3층까지인데 텅텅 비었어요. 부동산 사무실 말고는 다 비었어. 뭔가 약간 그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28일호라는 영화가 있어요. 28일호. 공포영화인데 아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남자 주인공이 병원에서 자다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영화 배경이 영국이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자고 일어났는데 잠에서 깼는데 그 넓은 병실과 건물에 사람 아무도 없어. 상가에도 아무도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영화 28일을 보는 느낌이었어. 아니, 사람이 살아야 그게 예뻐 보이지. 사람 살려고 만든 건물인데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지어놔도 사람이 안 살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죠. 그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살아가는 게 점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뭐 영끌했다거나 좀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난방 좀 아끼시고 좀 절약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영끌적 분들 잘 갚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